딱 뜨는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 준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어린 왕자 4화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린 왕자 4화. 어린 왕자의 별과 가까이에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가 있었다. 어린 왕자는 할 일도 찾고 견문도 넓힐 겸 그 별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았다. 왕은 자줏빛 천에 흰 담비 모피가 달린 옷을 입고 매우 소박하지만 위험있어 보이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왕은 어린 왕자를 보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아, 신하로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왕이 무척 단순하게 생각한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에게는 누구나 다 신하였다. 마침내 왕 노릇을 하게 되어 기분이 우쭐해진 왕이 말했다. 너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니 가까이 오라.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별 전체가 흰 담비 모피가 달린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피곤해서 하품을 했다. 짐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도다. 하품을 그만오라. 어린 왕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행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하품하는 모습을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도다. 하품하는 모습도 재미있는 구경거리구나. 어서 나의 명령을 따르라.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더 나오지 않아요. 어허, 그러면 다시 명하노라.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빠른 말로 얼버무렸으나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절대 군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은 매우 선한 사람이었으므로 도리에 어긋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왕은 평상시에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짐이 만일 한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장군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짐의 잘못이다.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왕은 흰 담비 모피가 달린 망토를 위엄있게 걷어올리며 대답했다.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어린 왕자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 작은 별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폐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묻자 왕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대에게 질문을 허락하노라.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왕은 아주 간단하다는 듯 대답했다. 모든 것. 모든 것이요? 왕은 근엄하게 자신의 별과 다른 별,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저 모든 별을요? 그래, 저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이 대답했다. 그 왕은 절대 군주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군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 저 모든 별도 폐하의 명령을 따르나요? 물론이지. 모두가 짐의 명령을 따르지. 짐은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왕의 막강한 권력에 감탄했다. 자신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고도 해가 지는 모습을 하루에 44번 뿐만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문득 자신의 작은 별이 떠올라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왕에게 용기를 내어 부탁했다.
폐하, 해가 지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부탁이에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일 내가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라 하고 하거나 비극 한 편을 쓰라거나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겠느냐, 나의 잘못이겠느냐. 어린 왕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폐하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분명히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니라. 권위는 사리에 맞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의 백성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내 명령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질문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저의 부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게 해지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지. 명령은 내리겠지만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때가 언제예요? 왕이 커다란 달력을 잠시 살피더니 대답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쯤 되겠구나. 그때가 되면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당장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어느새 조금 따분해진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저는 여기서 더 할 일이 없으니 그만 떠날게요. 신하를 두게 되어 기뻤던 왕이 말했다.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 내가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어떤 대신이요? 법무 대신 어떠냐? 하지만 여기선 재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야 모르는 일이지. 나는 아직 왕국을 다 돌아보지 않았다. 너무 나이가 든 데다 수레를 탄 후 둘 곳도 없고 걸어다니자니 몹시 피곤하구나. 아, 전 이미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별의 반대편을 슬쩍 둘러보았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는걸요?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해 보아라. 몹시 어려운 일이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법이니라. 너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왕이 말하자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저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에 살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사는 것 같구나. 밤마다 긁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쥐를 심판하면 되겠구나. 때때로 쥐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내 판결에 달린 셈이 되지 않겠니? 하지만 쥐를 오랫동안 심판하려면 매번 특사로 형을 감해주어야 한다.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는 내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떠나야겠어요. 떠나지 마라. 어린 왕자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늙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말을 따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1분 안에 떠나라는 명령 같은 것 말이에요.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길을 나섰다. 왕이 황급히 외쳤다.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위험에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이 유난히 심한 사람이 살았다. 오, 저기 봐. 아,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오는군. 어린 왕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허영쟁이가 소리쳤다. 허영쟁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찬양한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 답례하려고 썼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네, 뭐라고요? 어린 왕자는 허영쟁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허영쟁이가 요청했다. 두 손을 마주쳐봐.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쟁이가 모자를 벗어들며 점잖게 인사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밌는걸?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손뼉을 쳤다. 허영쟁이가 다시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했다. 신이 난 어린 왕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손뼉을 쳤다.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놀이가 너무 단조로워서 슬슬 지루했다. 그래서 허영쟁이에게 물었다.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허영쟁이는 어린 왕자의 말이 들리지 않은 듯 했다. 오직 찬양하는 말만 들리는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넌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지? 찬양이 뭐죠? 찬양이란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옷을 잘 입으며 부자고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인걸요. 날 기쁘게 해줘. 나를 찬양해달라고. 아저씨를 찬양해요. 하지만 이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하고 발길을 돌렸다. 다시 여행을 떠나면서 어린 왕자는 또다시 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살았다. 술꾼은 짧게 만났지만 어린 왕자를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어린 왕자는 한 무더기의 빈병과 술이 가득 찬 병을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술꾼에게 물었다. 아저씨,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몹시 우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답변했다. 술을 마시고 있잖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 술을 마셔요? 술꾼이 대답했다. 잊기 위해서란다. 어린 왕자는 왠지 술꾼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뭘 잊고 싶은데요? 술꾼이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부끄러움을 잊고 싶단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어린 왕자는 계속 캐물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긴 침묵에 잠겼다.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했다. 난처해진 그는 조용히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 어린 왕자 4화를 읽어드렸습니다.